안녕하세요. 안심 친구들의 안친입니다. 오늘도 신침이 없죠, 신친. 오늘도 신친이 없는데, 오늘도 갑자기 급하게 영상을 찍는 바람에 저 혼자 이렇게 나오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실업급여 관련돼가지고, 자진퇴사 했을 때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일반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로 해가지고 이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데, 해고와 권고사직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좀 있어요. 어차피 둘 다 실업급여 받는 거는 똑같은데 왜 구분을 해야 되냐? 해고를 당했을 때와 권고사직을 했을 때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게 좀 달라요. 해고와 권고사직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 만료에 대해서 조금 실업급여와 연관돼가지고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해고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해고의 정의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해고의 정의가 뭐냐?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이게 정의와 현실은 매우 달라요. 현실에서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게 되면 뭔가 법적으로 본인들이 당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나 너 해고야, 나 너 해고해?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너 진짜 해고야?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내일부터 너 자리가 없어질 거다. 아니면은 너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너가 여태까지 지켜봤는데 너는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다. 요런 식으로 되게 애매한 말을 해요. 그러면 그게 지금 나를 해고하는 거야? 아니면 이거 뭐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근로자분들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해고라고 생각을 해요. 나 해고 당했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도 이제 회사 다니고 싫었고 뭐 해고 해주니 뭐 나야 뭐 이게 해고의 정당성이 뭐 어떻게 되든 뭐 나 해고 예고 수당 받고 나는 그냥 실업급여 받을래 라고 그런 생각에 사용자가 딱 너 내일부터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을 하면 딱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퇴근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해고일까요? 권고사직일까요? 라는 물음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해고는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건데 너 이렇게 뭐 나오지마 너 내일부터 뭐 안 될 것 같아 이랬을 때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동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의사가 벌써 거기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해고로 판단받기가 어려워요. 권고사직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해고 통지서를 주세요 라고 해고 통지서를 받든가 아니면 일단 그 상황을 녹취를 하세요. 이게 모르겠다. 그리고 사용자 입에서 나 너 해고하는 거야? 내가 녹취를 하고 있다면 나 너 해고하는 거야? 란 말이 나왔으면 이건 분명히 해고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내가 법적으로 무엇을 이제 할 수 있냐 라고 봤을 때 제가 이전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해고는 30일 전에 무조건 예고를 해야 돼요. 예고를 안 하면 31분의 통사임금으로 해고 예고수당이라는 걸 지급받으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분명히 본인은 해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용자가 그렇게 너 나가 이렇게 했는데 근로자가 못하겠다고 했어요. 못하겠다. 근데 사용자가 그래 너 내가 해고하는 건데 너가 사직서 써주면 내가 해고 처리할게 이렇게 회유하는 사용자도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상담받은 그런 적이 있는데 근데 그분은 사직서를 썼어요. 근데 그 사직 사유에 자진퇴사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도장이나 사인 딱 받고 제출한 거죠. 그럼 그분은 해고가 될까요? 해고로 인정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사직서를 쓰는 순간에 차라리 사직서를 썼을 때 회사에 사직 권유를 해서 내가 이에 동의해서 사직을 한다 라고 하면 권고사직으로 해가지고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겠는데 그냥 사용자가 이렇게 해준다니까 그 말만 믿고 뭐 녹취도 안 해놓고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막 써고 제출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도 아니고 자진퇴사예요. 실업급여도 못 받아요. 이러면 절대 이런 말 믿지 마시고 사용자가 어떤 말을 하든 절대 사직서를 쓰시면 안 돼요. 사직서를 쓰는 순간 이 해고로 다툼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이 점을 꼭 명심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권고사직이라는 게 남아 있는데,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뜻을 설명드리자면,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걸 동의해서 서로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거예요. 이제 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나는 여기 회사를 나가기 싫다. 난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이 권고사직에 동의 안 하시면 돼요. 사용자가 야, 나 너 이래서 너랑 뭐 같이 못 가? 그러니까 너가 사직을 좀 해줘. 이럴 때 막 되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내가 그러면은 내가 자진퇴사를 해야 되나? 그럼 나 정리해고 당하는 건가? 나가는 건가? 이렇게 고민하시면 많단 말이에요. 이건 근데 해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직을 권유한 거예요. 그럼 난 여기서 일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동의 안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내가 동의를 안 하면 권고사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내가 동의하냐 안 하냐 요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권고사직을 당하실 때 이제 위로금을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위로금은 법적으로 이렇게 뭘 얼마나 줘야 된다 이게 정해진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냥 미리 준다고 하면 좋은 거지만 안 준다고 했을 때 내가 위로금 받고 싶다 그러면 이건 좀 회사와 좀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이런 위로금 달라고 얘기를 해도 되냐? 얘기해도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얘기하셔도 돼요. 뭐 회사에서 위로금을 내가 못 주겠다 그러면은 근로자 입장에서 위로금을 달라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강제 수단은 없어요. 그래서 좀 얘기를 좀 잘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권고사직에서 유의할 점은 제가 이 상담도 좀 많이 봤는데 제일 안타까운 경우예요. 분명히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해서 근로자가 동의해가지고 권고사직이 됐는데 이 사용자가 어쨌든 근로자가 나가게 되면 권고사직 했으니까 실업급여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줘야 되고 이직 확인서란 거를 써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해야 이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근데 그 4대보험 상실신고랑 이직 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있어요. 이직 사유에 권고사직을 찍어서 권고사직 코드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자진퇴사로 해서 그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로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퇴사하고 나서 고용센터 가서 이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데 고용센터 담당관이 그래요. 선생님은 자진퇴사 하셔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이래요. 사용자는 자진퇴사로 신고를 했고 근로자는 권고사직이라고 지금 알고 있었는데 고용센터에 신고한 건 자진퇴사예요. 그때부터 이제 좀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권고사직을 당할 당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그 사직서 사진을 꼭 찍어 놓으시고 그 회사가 사직을 권유할 때 그 상황들을 꼭 녹취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있을 때 내가 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거 보고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바꿔줘요. 그리고 사용자한테는 허위신고를 해서 가태를 먹이죠.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 녹취, 사직서, 사진 꼭 찍어 놓으셔야 된다는 것만 유의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계약 만료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할 텐데, 계약 만료는 뭐 딱히 중요한 건 없는데, 제가 며칠 전에 충격적인 좀 상담을 받아서 계약 만료까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계약 만료도 어쨌든,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돼요. 그래서 이제 별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정의를 말씀드리면, 기간에 이제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이 그 기간이 끝나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거를 그냥 계약 만료라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계약 만료를 법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근로관계 자동 종료 사유라고 해요. 자동 종료 사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사망, 정년, 계약 만료. 요거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 사유라고 해가지고 사용자가 뭐 미리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사직서를 써서 제출하지도 않아도 되고 그냥 딱 그 시기 끝나면은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가 되는 거예요. 4대보험 상실신고랑 이직확인서 제출할 때 그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할 때 그 이직 사유에 계약 만료 넣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말씀 안 드렸는데, 해고나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치를 한 거잖아요. 고용을 인위적으로 본인이 바꾼 거예요. 근데 계약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기 사유이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해고와 권고사직 할 때 만큼을 받는 불이익은 안 받아요, 계약 만료는. 그래서 뭐 불이익이 뭐가 있냐라고 보면, 그러니까 그 사용자들은 근로자를 고용을 창출했고 고용을 유지한다고 해서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는 게 있어요. 해고와 권고사직, 즉 인위적으로 본인이 고용을 조종한 분들에게도 그런 지원금을 준다고 한다면 나라는 고용도 장려하고 해고, 권고사직도 장려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해고와 권고사직을 하는 사용자한테는 그런 지원금을 주지 않아요. 근데 계약 만료는 그런 불이익이 일단 없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충격적인 그 내용의 상담을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본인이 계약 만료가 이제 2월 말쯤에 이제 잡혀 있어요. 근데 본인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사용자가 사직서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근로자는 이제 좀 뭐 계약 만료인데 뭐 사직서 제출해야 되나요? 안 제출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그래? 그럼 말아 이렇게 했는데 사용자가 갑자기 무슨 종이를 갖고 왔어요. 그 애들 다 사인했대요. 너도 사인하래요. 근데 그 근로자는 뭣도 모르고 그냥 사인했어요. 뭐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알고 나서 봤더니 사직서예요, 사직서. 근데 사직서인데 계약 만료일 이틀 전에 사직 날짜가 이제 계약 만료 이틀 전에로 적혀 있고, 사유는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게 됩니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거기다 사인을 한 거예요. 그걸 사용자는 갖고 갔고. 그리고 그분이 계약 만료가 될까요? 자진퇴사가 될까요? 자진퇴사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일반적으로 그분이 이제 1년 계약인데 1년 딱 채우면 연차 휴가도 또 발생하고 퇴직금도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하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순순히 사인을 해줬네. 완전 땡큐죠. 완전 땡큐죠. 이거는 상담 받는데 뭘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런 부분 조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계약 만료까지. 계약 만료되면 무조건 그냥 계약 만료로 나오시면 돼요. 이제 계약 만료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계약 만료인데 본인은 계약 만료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했어요. 근데 나는 이거 계약 만료를 해서 실업급여 받으려고 했죠. 근데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네? 근데 이거 거부했어요. 그러면은 실업급여 못 받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사용자는 계속 고용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자진퇴사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받기가 좀 힘들어요. 이 부분은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업급여 관련해서 이제 3가지,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거 아니더라도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어쨌든 사용자가 어떤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그 객관적인 다른 뭐 근로자라도 이런 상황이면은 내가 퇴사할 수밖에 없었겠다 라는 게 있으면은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녹화를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근로자분들은 해고와 권고사직 구분하는 방법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사용자분들은 권고사직과 자진퇴사를 구분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좀 할 때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근로자가 피해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좀 기억하셨다가 이 부분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 만료면 계약 만료 나오셔야 돼요. 괜히 사직서 써라 이렇게 할 때 사직서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사항에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녹음된다고. 녹음 상관없어. 먼저 할게. 하겠어요. 좋아요, 구독. 근데 원래 좋아요, 구독. 근데 원래 구독, 좋아요를 이렇게 하는 건가요? 구독, 좋아요를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싫어요 눌러주셔도 돼요.